와,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백혜령 경정이 마약 외압 사건 이거 어, 그 세관 직원들이 마약 그 밀수하는데 어, 도움을 줬다. 그게 다 사실인데도 그 정점에는 김건희가 있는 겁니다. 2022년 5월 말에 윤석열이하고 천공이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말하자면 뭐 좋게 말하면 제갈공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씩의 어떤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하면 뭐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 이전의 대통령들께도 제가 몇몇 그 몇몇 정책 전략들을 제시를 했고 어느 정도 그것들이 채택이 돼서 실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략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전략가인 걸 알고 윤석열이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대선 출마 비용을 저한테 빼앗아 가려고 저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 윤석열이하고 천공이 왔을 때 저한테 가장 그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그때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질문을 한 게 뭐였냐면 마약으로 돈 좀 벌려면 돈 좀 만지려면 이렇게 했어요. 마약으로 돈을 좀 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윤석열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저는 전략가로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마약으로 돈을 만지려면 기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이 선포했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존 마약 유통 라인을 전부 끊어버리고 독점 유통을 해라. 마약 독점 유통을 하면은 그게 떼돈을 벌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 몸을 망가뜨리고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것이다.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돈을 좋아한다면은 저걸 해라. 주식 투자를 해라. 인공지능 AI 분야에 어떤 회사들 잘 보고 그중에 괜찮은 회사를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라. 단타나 뭐 얄팍한 수 쓰면은 오히려 그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 6개월 이상 장기 투자를 해라. 될 수 있으면은 5년, 10년 단위를 보고 멀리 보고 투자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약 독점 유통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다 그 상황을 엿듣고 있었어요. 저한테 온 거는 윤석열이하고 천공 둘이었지만 그 윤석열이가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있는 게 그걸 하고 있는 게 김건희예요. 그 이폰 꽂고 막 이렇게 다 듣고 있으면서 윤석열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날 나왔던 게 인신공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입에 올리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인신공양이란 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인신공양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일어나게 어떻게 조정을 하려면 얼마든지 조정을 하죠. 그때 뭡니까? 그 할로윈데이 때 그 인원 통제하고 그 혼잡한 거 통제하는 그 경찰 인력들이 몇 명 안 되고 다 딴 데로 빠져나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버리면 사고가 나죠. 그렇게 사람 많이 몰리는 그 할로윈데이 그 행사 인원들이 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게요. 제가 의심하기로는 김건희가 그 뒤에서 막후 조정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고 사람들, 사람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는데 거기
소주병 놓고 뭐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기괴합니까? 신기하다니까요. 저런 게 어떻게 영부인까지 돼가지고 저렇게 막 사람을 조종하고 막 그런 종류의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게 오 제고평이라는 사람들이에요. O형들이 대체로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런 건 좋지만 O 제고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O2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장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좋게 말해서 장악력이지. 사람 뭐가 딱 틀어지고 그러면 막 꽉 쪼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거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꼭 자기가 상대방을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막 해주는 것처럼 막 하지만 사실은 뭐 별로 해준 것도 없고 사실은 그 흥금 뜯어먹고 막 뭐 이런 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가지러 해서 막 받아가는 가치해가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 그런 형태의 종교 같지도 않은 그런 종교들,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이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장악력이죠. 알고 보면 갈치거든요. 약한 조금 마음 약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홀겨가지고 빼먹는 거예요. 빼먹는 거. 자기는 자기가 홀겨가서 빼먹는다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내가 뭐 구해줘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구해줬다. 너무 불쌍해서 내가 보듬어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백혜영 경정이 큰 틀에서는 다 제대로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금 그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무슨 까재는 개편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마약의 정점에는 김건희가 있고 그 밑에 윤석열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그 도와준 그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검사들 몇몇 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경찰 고위 간부들이 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거를 백혜련 경정이 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 꿰고 그 밝히려고 하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그걸 지금 뭐 완전히 그 뭐 실체가 없다. 세관 마약하고 실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임은정 지금 까제가 개편을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자기가 직접 수사에 나서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수사 지휘만 하지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검사들이 와장창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약 수사를 덮으려 했던 그 사람들인데 자기도 그 연루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러면 덮으려 그러지 그냥 뭐 다 까발리려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짓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발 백혜령 경정과 경찰들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뭐 멍청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들 망상증 환자로 만듭니까? 수사 잘하는 사람은 열의를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겠다 이런 사람을 제가 제기로 들었고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내게 와서 몰래 찾아와서 마약으로 돈 좀 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종자가 윤석열입니다. 그 위에 김건희가 따로 듣고 있었어요. 그 마약의 정점이 마약 밀수 독점 유통의 정점이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공이 다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공도 잡아 족쳐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천공 이거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통이에요. 전부 잡아서 족쳐야 됩니다. 백혜령 정정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하려는 사람을 망상증 환자로 만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